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아주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타깃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지 못했죠. 자, 업종별 지금 등락 상황, 그리고 HIB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시면 다우가 3.57%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나스닥도 4.73%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2% 하락을 하고 있죠. S&P 500도 0.07%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최악의 하루가 나왔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물가 공포에 다우가 3.57% 폭락을 했는데, 지금 가장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이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타깃의 실적에서 지금 숫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반응을 좀 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자, 소매 기업 실적이 악화한 실적을 발표했죠.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투심을 지금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 다우하고 S&P 3.57에 4% 정도 하락을 했고, 이 코로나 상황 사태 초기였던 2020년도 6월 이후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한 상황이다. 2년 만에 최대 하락률이 나타났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자, 지금 투자자들은 월마트에 이어서 타깃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재무적인 압박을 받고 있구나, 숫자로 지금 찍혀버렸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네, 앞으로 이제 줄어들겠다라는 우려가 나타났죠. 이런 월마트나 타깃의 이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줄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도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또 비싼 제품들도 소비가 좀 줄겠죠. 아무래도 미루고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라든지 반도체가, 애플이 이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날 발표한 타깃의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부분으로 봉쇄했던 부분을 이제 해제를 하면서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물가 상승,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명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생기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타깃과 월마트의 주가는 24%, 타깃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24%, 월마트도 6% 이상 떨어졌고, 다른 소매업체들도 주가가 10%씩 떨어졌죠. 이 소매업체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코카콜라 같은 이런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언급을 한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 이 부분을 안정시키면서 그래도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신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금 계속 좀 길어지고 있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물가 부분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이 소비재 관련 기업의 실적으로 숫자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또 하락했죠. 자, S&P 500 지수는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을 했고, 이미 소비재,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모두 6%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산업통신 관련주도 3~4%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 수준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국채금리는 2.8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주가가 아주 크게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을 해버리면서 이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성장 부분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이 부분은 다시 그런 소리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 부분하고 물가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연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증시가 아주 박살나는 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아주 공격적으로 물가만 잡아 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계속 빅스텝을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성장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채금리는 다시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에 타격을 주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시면, 지금 다우 쪽이 크게 하락했는데 코카콜라가 7% 정도 하락했죠. 월마트가 6.8%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애플도 IT 주죠. IT 주인데 뭐 휴대폰하고 컴퓨터 뭐 이런 부분이죠. 5.6%, 뭐 소비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5.6%, 나이키가 5.6%, 홈디포가 5%, 보잉이 5%, 인텔이 4.6%, 마이크로소프트가 4.5%, 이렇게 이제 IT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이 건강관리주들, 바이오주들 보면은 머크가 0.9% 하락에 암젠이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래도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비껴나 있을 수 있죠. 금리라는 부분과 소비라는 부분에서 좀 비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분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3%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IT주들 나스닥에서도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자, 건강관리주들 한번 보시면 암젠이 0.5% 하락, 선화가 0.3% 하락, 리제네론은 1.1%, 그리고 일루미나가 1.4%, 시젠이 2.4%, 그리고 인사이트가 2.8%, 모더나가 3%, 바이오젠이 3%, 뭐 이 정도씩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전개가 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아프면 병원에 가겠죠.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전이 0.5%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고 S&P 500에서는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IT주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들, 뭐 코카콜라나 월마트나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고, IT 전기전자 반도체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이 PER, PBR이 이미 이 신흥국보다도 더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아주 낮게 내려와서 저평가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 증시의 저런 급락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좀 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저런 엄청난 하락폭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낮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저평가 영역으로 PER, PBR 나왔을 때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움직였죠. 자, 그리고 지금 HIB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하고 사실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좀 동떨어져 있고 지금 실적은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리보세라닙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리보세라닙만 아니고 여러가지 뭐 다 상당히 지금 파이프라인이 많이 늘어나 있지만 지금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1차 지표, 가남 1차 지표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이제 소비 지출 감소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영향을 좀 덜 받겠죠. 아무래도 크게 이 상관관계가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보세라닙 가지고 아주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크게 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얘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증시의 저런 분위기에 좀 반응을 하긴 할 겁니다. 아마도 반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소비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이 HIB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뭐 제한적이겠죠. 상당히 크게 상관관계는 크게 없다. 그러나 지수 쪽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부분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